You know why the Yankees always win, Frank? Because they have Mickey Mantle? No. It's because the other teams can't stop staring at those damn pinstripes. 당시 최고의 항공사 페남의 부기장,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한 의사, 그리고 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까지 전부 10대 어린 나이에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직업을 사칭하면서 최연소 사기꾼으로 알려진 실존 인물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 My name is Mr. Abagnale. Not Abagnale, not Abagnale, but Abagnale. 그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캐치 미 뷰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크리스토퍼 워컨, 에이미 애덤스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전부 잡은 영화 속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캐치 미 뷰캔은 5,200만 달러의 제작비로 3억 5,2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4,04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제작비의 6배에 달하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2002년에 개봉한 영화들이 어벤져스급이라 글로벌 흥행 순위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96%, 메타크리틱 75점, IMDb 8.1로 연기력, 연출, 스토리 등 뭐 하나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호평이 많았습니다. 캐치 미 뷰캔 영화는 실존 인물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의 동명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의 재미를 위해 각색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프랭크에 따르면 대략 80% 정도가 사실이었다고 직접 인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 비하인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TV 프로그램 To Tell the Truth에 프랭크가 등장하며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My name is Frank William Abagnale. 실제로 프랭크는 1977년 To Tell the Truth에 출연한 바가 있고 Number 2. My name is Frank William Abagnale. 출연자들의 대사까지 그대로 가져와 연출되었습니다. Obviously a very bright fellow. Why didn't you go in for a legitimate profession? It was really a question of dollars and cents. When I was a young man, I needed the money. 영화상에서 결과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당시에 실제로 프랭크를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Who could talk me out of anything? Will the real Frank William Abagnale please stand up? Strike 3, folks. 프랭크와 엄마가 춤추다 카펫에 와인을 흘리는데 프랭크가 수건을 가지러 간 뒤의 장면과 비교해보면 와인 자국 위치가 바뀐 게 좀 심하게 티납니다. 프랭크는 생일 선물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수표책을 받고 아빠를 껴안는데요. 레오의 셔츠가 올라갈 때 속에 있던 마이크 와이어가 살짝 노출됩니다. 프랭크가 페남 항공사의 수표를 위조하는 장면에서 성경책을 이용해 스티커를 붙일 때 자세히 보면 사무엘상 28장으로 펼치는데요. 사무엘상 28장은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프랭크가 페남 항공사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기장으로 사칭하는 것을 참조한 디테일로 보입니다. 프랭크가 페남 유니폼을 훔치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장면에서 배경에 자세히 보면 미국의 택배업체 페덱스 트럭이 살짝 보이는데요. 하지만 1971년에 설립된 페덱스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페덱스 로고는 대략 20년 후에 바뀐 로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걷는 도중 카메라 각도가 바뀔 때 도로가 젖어 있다가 전부 마릅니다. 젖은 도로는 영화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촬영 기법 중 하나인데요.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는 거에 비해 통제하기 어려운 바깥 환경에서 실수로 노출된 촬영 장비나 제작진의 그림자를 가려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장면이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이 장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장면은 딱히 비가 오는 설정이 아닌데도 항상 젖어 있습니다. 극중에서 프랭크는 가출한 뒤로 아빠를 계속 만나며 이혼한 부모를 다시 재결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때 아빠의 친한 친구였던 잭과 재혼한 엄마를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과거보단 스티븐 스필버그의 과거에 더 가깝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속의 프랭크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떠난 이유가 아빠의 친한 친구와 바람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프랭크는 영화와는 다르게 가출한 뒤로 부모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In the real life, I never saw my father after I ran away. 프랭크의 엄마도 재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 real life, my mother never remarried. There's a scene in the movie where she's remarried as a little girl. That didn't really happen. 스필버그 감독은 캐치 미 퓨캔뿐만이 아니라 E.T., 미지와의 조우, 인디아나 존스, 링컨 등 여러 작품에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프랭크 엄마 바람난 남자는 타노스로 유명한 배우 조시 브롤린의 아빠입니다. She won't see me. 프랭크의 위치를 알아낸 칼 헨레티가 모텔 계단 위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It's alright, ma'am. FBI. 배지를 뒤집어진 채로 본인에게 보여줍니다. Special Agent Hanratty, FBI. Mr. Strong? Carl Hanratty. It's alright, ma'am. FBI. 물론 프랭크를 눈앞에 두고 긴장한 칼의 모습을 표현한 디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극중에서 프랭크가 사용한 가명 베리 앨런은 My name's Alan, Barry Allen,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DC의 슈퍼히어로 플래시의 본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성년자로 추정하는데요. He's a kid. Our unsub is a kid. That's why we couldn't match his prints. That's why he doesn't have a record. 베리 앨런 외에도 프랭크가 사용한 가명들 중 재밌는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페남 기장을 사칭한 프랭크는 하늘의 제임스 본드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Newspaper loves this clown. They call him the James Bond of the sky. 이 별명이 마음에 든 프랭크는 영화 007에서 나온 정장을 맞추는데요. You sure this is the suit, right? Positive. It's the exact suit he wore in the movie. Okay. I'll take 3. Certainly, Mr. Fleming. 이때 사용하던 이름은 미스터 플레밍인데 007 시리즈 원작자인 이언 플레밍을 참조한 가명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사칭할 때 이용하던 가명은 프랭크 코너스인데 Pretty impressive resume, Dr. Connors. 닥터 코너스는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메인 빌런 리저드의 본명입니다. 여담이지만 에이미 애덤스의 아빠 역을 맡은 배우 마틴 씨는 훗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벤 삼촌의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화 후반 위조 수표를 수사하는 장면에서 칠판 왼쪽 하단에 보면 스티븐과 톰의 네 번째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화 캐치 미 뷰캔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볼케이노, 그리고 머니피도로 배우 톰 행크스와 스필버그 감독의 네 번째 합작입니다. 정확하게는 톰 행크스와 스필버그 공동 제작인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까지 포함해 5번째 프로젝트이지만 톰 행크스는 단 2초 정도 카메오 출연한 게 전부라서 고민 끝에 4번째 프로젝트로 쓴 것 같습니다. 프랭크가 체포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경찰차 안으로 끌고 가는 형사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특별 출연이라고 합니다. 프랭크는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내려다보며 활주로 44번을 언급하는데요. Carl, look. That's LaGuardia right there. Runway 44. 하지만 활주로는 각도에 따라 1번부터 36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44번 활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오게티라기보단 조종사인 척 사칭만 하고 다닌 프랭크의 어설픈 지식을 표현한 디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랭크와 칼 뒤에서 자고 있는 엑스트라 배우는 스필버그 감독의 친아들 맥스 스필버그입니다. 백투더퓨처 2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맥스 스필버그의 이름이 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화의 엔딩은 프랭크와 칼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부터 카메라가 줌아웃 되는데요. 카메라가 줌아웃 될 때 왼쪽 하단을 자세히 보면 후디를 입은 한 제작진이 수그린 채 서둘러 화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뒤로 이동하고 있는 카메라맨의 길을 만들어주다 제 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화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그렇듯이 영화의 재미를 위해 각색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프랭크는 외아들로 설정되어 있지만 4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고 I have 2 brothers and a sister. He portrayed me as an only child. 프랭크는 가출한 뒤 아빠와 다시 만나는 장면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출한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In the real life, I never saw my father after I ran away. 영화 속에서 프랭크를 집요하게 쫓던 칼 헨레티는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로 프랭크를 쫓던 수많은 FBI 요원 중 한 명인 조세프 시어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하며 브렌다 또한 간호사가 아닌 당시에 프랭크가 사귀던 승무원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이고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회고록과 비교해보면 세세한 줄거리에 다른 점들이 많지만 사실 영화와 회고록의 차이를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영화와 현실의 차이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자료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회고록, 프랭크의 인터뷰, 그리고 인터뷰와 회고록을 기반으로 보도된 프랭크의 기사들입니다. 즉 이 모든 자료들은 전부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입에서 나온 말들 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희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프랭크가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 that the truth, Frank? Is that the truth? 회고록에 따르면 프랭크는 5년 동안 FBI를 피해 다녔고 1971년 프랑스에서 단 한 번 체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5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루이지아나, 매사추세츠, 뉴욕, 텍사스, 그리고 프랑스까지 총 7번 체포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에 따르면 프랭크의 대형 사기 사건들은 전부 17살 때부터 20살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17살부터 20살까지 3년간 콘스톡 뉴욕에 위치한 교도소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기록에 따르면 5년 동안 프랭크는 FBI를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밖에서 사기를 치고 다닌 건 길어봐야 3개월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1971년 프랭크는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애틀란타 연방교도소에서 유일하게 탈옥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프랭크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에 애틀란타 조지아에 위치한 작은 지역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탈옥 시도를 한 건 맞지만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된 프랭크는 위조 기술 실력을 인정받고 FBI에서 40년을 넘게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This year I'm celebrating 41 years at the FBI. I've been at the Bureau for more than 4 decades. 100주년 기념으로 출판한 FBI 역사책에서도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지만 책에서 프랭크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고 지난 40년간 FBI 측에서 프랭크에 대해 언급한 적 또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의 친구로 알려진 FBI 요원 중 조세프 시어와 로버트 러스 프랭크가 있었는데요. 로버트는 1978년 데일리 인터뷰 중 빌어먹을 에버그네일이 내 이름을 들먹이고 다니지만 그를 만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는 가석방되고 난 뒤 텍사스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서 편의점, 고아원, 주유소, 그리고 어린이 캠프 등 여러 곳에서 일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FBI에서 일을 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프랭크는 루이지아나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건 사기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I didn't cheat. I studied for 2 weeks and I passed. 실제로 합격한 뒤 루이지아나 주 검찰청에서 일을 하며 총 33건의 소송을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루이지아나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봤다는 기록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What in the hell is wrong with you? 프랭크가 페넴 항공사에서 위조한 수표는 250만 달러였다고 주장합니다. Very easy to go in and cash checks. $2.5 million worth of checks. $2.5 million. 하지만 나중에 페넴 측에서 밝혀진 바로는 프랭크가 위조한 수표는 단 10장이며 액수는 1,500달러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FBI 공식 사이트에서도 보면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프랭크가 스몰 포테이토, 번역하면 사소한 사건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프랭크에 대한 여러 증언들과 기록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1978년부터 프랭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각종 TV쇼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회고록,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까지 제작되면서 전부 묻혀버렸습니다. 2021년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과거를 폭로한 책이 또 한 번 출간되면서 아직까지도 프랭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담긴 여러가지 디테일과 영화의 모티브가 된 프랭크 에버그네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엑스맨 오리지널 3부작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